자, 이제 전력공학입니다. 일단 이 전력공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가 발전공학, 두 번째가 송배전공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재 목차를 보시면은 자, 맨 앞에 목차에 있죠. 바로 10장부터 11, 12, 10장이 수력발전, 11장이 화력발전, 12장이 원자력발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장에서 9장이 송배전공학입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전력공학을 공부할 때는요, 당연히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공학을 공부한 이후에 이걸 보낸다는 의미가 송이고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배죠. 한마디로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우리가 공급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곳을 수용가란 표현을 쓰는데, 이 발전소에서 수용가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게 송배전공학이에요. 그러면 원칙은 발전공학을 먼저 공부하고 이어서 송배전공학을 공부하는 게 원칙인데, 왜 우리 그러면 교재는 먼저 앞부분에 송배전공학이 실려 있고 뒷부분에 발전공학이 실려 있는가? 그 이유는요, 이 전력공학 20문제 중에서 통상적으로 이 송배전공학이 일반적으로 17개입니다. 그리고 이 발전공학이 많이 나와야 이게 3개예요. 3개. 때에 따라서는 2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3개로 보시면 돼요. 3개. 그러니까 일단 시험 문제 문항을 비교하더라도 이 송배전공학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하면은 당연히 2차 실기시험을 준비하는데, 2차 실기를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전기자기약, 회로이론 및 자동제어,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법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송배전공학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송배전공학은 거의 모든 내용들이 2차 실기시험에 등장합니다. 물론 발전 파트에서도 2차 실기시험에 등장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수력발전에서는 수력발전소 출력식 정도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 다음에 화력발전에서는 바로 발전소의 열효율 공식입니다. 2타는 이꼴 MH분의 860W라는 식이죠. 그래서 발전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실기시험에 나온 게 딱 2가지라고 써요. 수력발전에서는 수력발전소 출력식 P는 이꼴 9.8QH 2타라는 식이죠. 그리고 화력발전에서는 발전소 열효율 공식 2타는 MH분의 860W 요 2가지만 아시면 돼요. 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송배전 파트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 2차 실기시험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파트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전부 암기를 해줘야 돼요. 어차피 실기시험은 주관식 단답형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육학에서는 단답형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은 자, 4개 보기가 없으니까 편의상 주관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막바로 이 1장 송배정 공학부터 수업 들어갑니다. 먼저 1장을 피시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설로죠. 전설로. 설령 전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설로의 의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밖에 나가면은 일명 전봇대, 품위 있게 표현하면은 전주. 그런데 우리 전기책 어디를 보더라도 전봇대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잘 봐줘야 전주. 그리고 항상 우리 전문적인 전기책에는 지지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바로 이제 지지물 위에다가 완처를 설치하고 애자를 설치하고 전선이 지나가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전설로. 그 중에서도 이렇게 땅 위로 지지물을 세워서 전설로가 지나갈 때 가공 전설로 이런 표현을 쓰죠. 바로 이제 이 전설로의 기본적인 구성, 특성을 배우는 게 요 1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전설로를 공부하기에 앞서 뭘 보냐면은 전력 계통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전력 계통의 기본적인 구성. 최초에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립니다. 발전소라 하면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이때 이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기 시간에 배우는 삼상 동기 발전기죠. 기기 시간에 제2장에서 동기 발전기를 배울 겁니다. 이런 삼상 동기 발전기를 돌려서 얻을 수 있는 전압이 보통 얼마냐? 15 내지 20kV입니다. 그러니까 발전기를 돌려서 우리가 154kV나 345kV, 765kV 등은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발전기를 돌려서 얻을 수 있는 전압은 15 내지 20kV. 그러면 이렇게 15 내지 20kV 정도의 전압을 발전소 주위입니다. 발전소가 만약에 울진에 있다면은 그 울진 부위겠죠. 울진 주위에다가 뭘 설치하느냐? 바로 1차 변전소입니다. 1차 변전소. 발전소나 발전소 주위에 1차 변전소를 설치하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54kV나 또는 345kV 또는 요즘에는 765kV죠. 이렇게 높은 전압으로 승합을 시키죠. 우리가 승합을 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승합을 하는 이유요. 최근에 계속 이 송전전압이 승합되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죠. 승합을 하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로 철탑이란 지지물을 통해서 수용가가 밀집된 지역까지 이걸 끌고 오죠. 수용가라 하면은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곳을 다 수용가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주택이나 이런 상가 건물이나 뒤에 있는 아파트 또는 대형 빌딩 또는 공장 이런 곳을 다 수용가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철탑이란 지지물을 통해서 수용가가
밀집된 지역까지 끌고 오죠. 그런 다음에 수용가가 밀집된 지역에서 다시 2차 변전소를 설치하죠. 2차 변전소. 그런 다음에 이 2차 변전소에서 일반적으로 22.9kV 등으로 전압을 떨어뜨리죠. 강압이라는 표현을 쓰죠. 강압.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 1차 변전소는 사용 목적이 뭐냐? 승합. 다른 말로 최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최승. 그 다음에 2차 변전소는 뭐라고 합니까? 목적이 강압.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을 하는 거죠. 단 수용가는 몇 볼트입니까? 일반적으로 220볼트. 우리 가정집 같은 경우는 220볼트 아닙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최초의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려서 얻은 15 내지 20kV를 1차 변전소에서 바로 변압기라는 걸 통해서 승합을 하는 거죠. 변압기는 기기 시간에 제3장에서 배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통해서 대부분 철탑이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이제 서울까지 끌고 온다고 봐요. 발전소가 울진에 있다면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바로 2차 변전소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용가에 345나 765나 154를 직접 다운시켜서 공급하는 것은 위험성도 있지만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2,900V인 22.9kV 정도로 다운을 시킨 다음에 이걸 이제 220V로 다운시켜서 수용가에 공급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요. 아예 처음부터 발전기를 돌려서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겠죠. 이해갑니까? 그때 이제 이와 같은 개통도에서 먼저 송전선로가 나오고 배전선로가 나옵니다. 송전선로와 배전선로요. 그러면 여기서 송전의 의미는 뭐고 배전의 의미는 뭐냐? 여기에 있는 송의 의미는 뭐예요? 보낸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 뭐 졸업생하고 재학생 간에 송사, 답사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안 하죠. 그런 거요. 예전에는 분명히 뭐 송사 하면은 또 후배들이 답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송은 보낸다는 의미예요. 보낸다는 의미.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를 수용가 쪽으로 보낸다는 의미. 그러면 이제 이 배전은요, 나누어 준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개통도에서 어디까지가 송전이고 어디까지가 배전인가? 항상 기준이 뭐냐면요, 요 수용가예요, 수용가. 수용가. 전력을 직접 공급받아 사용하는 곳인 요 수용가가 기준이에요. 무조건 수용가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배전. 설령 발전기를 돌려서 막바로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더라도 여기도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배전.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뭐라고 한다? 송전. 여기도 이제 송전. 여기도 뭐예요? 송전. 이해합니까? 그래서 송전선로의 정의.
배전선로의 정의 아시겠죠? 그래서 송전선로의 정의는 발전소에서 변전소, 변전소에서 변전소, 상호간을 연결하기 위한 전선로 부분을 뭐라고 한다? 송전선로. 그 다음에 배전선로는 발전소에서 수용가 또는 변전소에서 수용가 간을 연결하기 위한 전선로를 뭐라고 한다? 배전선로요. 이해하죠?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를 몽땅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제? 뭐라고 한다? 전선로. 전선로. 맞습니까? 전선로. 그렇다면 이제 이 전선로의 정의는 뭔가? 최초의 발전소, 그 다음에 변전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 1차 변전소와 2차 변전소 중간에 뭐가 있을 수 있느냐? 개폐소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개폐소. 조금 뒤에 보겠지만 이 개폐소의 정의는 뭐냐? 발전소, 변전소, 수용가 이 외의 곳으로서 5만 볼트 이상의 전압을 개폐하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개폐소. 그래서 이 전선로의 정의는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상호간 또는 이들과 수용가 간을 연결하는 전선 및 이를 지지 보강하기 위한 설비 전체. 그러니까 전선로 하면은 꼭 전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설치된 모든 설비 전체를 다 뭐라고 한다? 전선로.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전선로의 종류입니다. 먼저 밖에 나가면은 지지물이 있다고 했죠. 지지물을 세우고 땅 위로 전선로가 지나갈 때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가공 전선로. 그 다음에 땅을 파고 케이블을 매설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죠. 뭐라고 그래요? 지중 전선로. 요즘에 신도시 가면은 대부분 전선로가 다 뭐예요? 지중 전선로죠. 그죠? 일산만 가더라도 시내에 지지물 일명 전주 거의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신시가지 부근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전선로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 옥상 전선로. 건물의 옥상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옥측 전선로. 건물의 측면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전선로가 물밑으로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수저 전선로 또는 물밑 전선로 이런 표현을 쓰죠. 수저 전선로 또는 다른 말로 물밑 전선로. 그 다음에 물 위로 지나갈 때 수상 전선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터널을 관통하는 경우죠. 터널 내 전선로. 이렇게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력공학, 송배전공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거의 가공 전선로가 90% 이상이에요. 이상. 그리고 지중 전선로가 10% 이하입니다. 이하.
실제로는 거의 95% 이상이 뭐요? 가공, 전설로 얘기해요. 가공, 전설로. 그리고 기껏해야 5% 정도가 일단 지중 전설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공학을 구성하는 내용 자체는 이 비율이지만 실제 시험에 등장하는 것은 가공이 거의 95%, 지중이 5%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 5개 내용들은 법규 시간에 간단하게 맛만 볼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배우는 전기 법규도 대부분이 뭡니까? 다 얘네들 얘기죠. 법규도. 그죠? 전기 법규 같은 경우도 실제 거의 모든 내용은 다 가공과 지중 얘기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몇 줄 정도 언급될 정도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 계통도에서 나머지입니다. 발전소. 뭐 하는 겁니까? 전기를 만들어 내는 곳이죠. 한마디로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죠. 한 가지 기억한다면 일반적인 발전소의 발전기는 무슨 발전기? 동기 발전기. 시험 나온 적 있잖아요. 실제로요. 기사시험에서요. 동기 발전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 변전소. 변전소. 그렇다면은 이 변전소의 정의는 뭐냐? 원래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라고 하죠. 전기 법규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간단하게 전기 법규라고 하지만 정식 명칭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잖아요. 이 전기 법규를 보면은 변전소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구 외에서 전송된 전기를 변압기, 정류기 등을 통해 변성한 후 다시 구외로 보내는 곳. 이렇게 적혀 있죠. 구외에서 전송된 전기를 변압기, 정류기 등을 통해서 변성한 후 다시 구외로 보내는 곳.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항상 우리가 옆에 있는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이요. 이 변전소를 보면은 이 변전소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울타리. 그죠? 우리 주위에 있는 변전소 보세요. 다 울타리 담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외에서 이런 말은 울타리 밖에서 전송된 전기를 바로 이제 뭘 이용한다고 했습니까? 변압기를 통해서 1차 변전소 뭐 한다고 했습니까? 승합. 2차 변전소 뭐예요? 강압. 맞습니까? 그래서 이 1차 변전소를 우리가 송전용 변전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2차 변전소를 배전용 변전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울타리 밖에서 전송된 전기를 변압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씁니까? 정류기. 정류기가 뭐 하는 겁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류기는 어느 때 필요하냐? 우리가 직류 송전 방식일 때 이 정류기를 이용하는 거죠. 이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이나 단점은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땅 넓이가 큰 나라에서는 교류를 송전하는 게 아니라 직류로 송전하더란 얘기예요. 그 이유는 공급 전력을 늘릴 수 있고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류 송전 방식을 쓸 때는 대부분 요 1차 변전소에다가 뭘 설치한다? 뭐? 정류기. 그래서 교류를 뭘로요? 직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부분에 바로 직류가 흐르는 거죠. 이해합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용가는 부하가 무슨 부하예요? 교류부하죠. 교류부하이기 때문에 다시 2차 변전소에서 뭘 설치하느냐? 인버터라고 하죠. 인버터. 이 인버터가 뭐 하는 겁니까?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용가에 교류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류 송전 방식을 쓸 때는 1차 변전소에 뭐가 필요하다? 정류기. 2차 변전소에 뭐가 필요하다? 인버터. 역변환장치 이런 표현을 쓰죠. 인버터를.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 밖에서 전송된 전기를 변압기, 교류 송전 방식일 때, 정류기, 직류 송전 방식일 때 이런 걸 통해서 변성한 후 다시 어디로요? 구해로 보내는 곳. 다시 울타리 밖으로 보낼 때 뭐라고 한다? 변전소. 그런데 여기 봐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2,900볼트를 직접 받아서 220볼트나 380 등으로 변성하죠. 지하 2층에 가면은 독립된 전기실이 있어요. 이렇게 전압을 변성한 다음에 수용가 자체에서만 사용할 때는 변전소란 표현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변전실이라고 하죠. 변전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다시 보낼 때는 변전소. 그 자체에서 쓸 때는 뭐라고 합니까? 변전실이라고 하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변전소의 정의, 이 정도는 법규 시험 볼 때 기억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교재에 보니까 하나 더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만 볼트 이상의 전압을 변성하는 곳. 이게 중요하죠. 자,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1차 필기시험에서도 법규에서 나온 적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얘는 2차 실기시험 볼 때 더더욱 중요한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변전소라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변전소 주위에 울타리 있죠? 이게 원래 변전소의 정의니까요. 근데 두 번째 5만 볼트 이상의 전압을 변성하는 곳.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밖에 나갔더니 이렇게 지지물이 서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전기책자에는 전봇대란 표현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 봐줘야 전주란 표현이 가끔 보여요. 그리고 거의 모든 표현이 지지물 이런 표현을 쓰죠. 물론 차츰 배우겠지만 지지물의 종류에는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주, 철탑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흔한 철근 콘크리트 지지물이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선로가 이어집니다. 이어서요. 그런데 이 지지물 위에 보면은 종종 이렇게 지지물 위에 변압기가 매달려 있죠. 매달려 있죠. 철제 밴드를 통해서 이 변압기를 지지물 위에 매다는 방법을 행거 밴드법이라고 그래요. 행거 밴드법. 기능사에서는 시험에 나오죠. 지금 행거 밴드법을 통해서 변압기가 매달려 있고 지금 이 변압기가 예를 들어서요. 154 kV를 공급받아서 22.9 kV로 변성을 한다고 봐요. 지지물 위에 있는 변압기가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154 kV는 몇 볼트입니까 이게? 15만 4천 볼트죠. 얘는 2만 2,900 볼트죠. 맞습니까? 이렇게 5만 볼트 이상의 전압을 변성하는 곳은 설령 이와 같은 지지물 위라 할지라도 여기를 무슨 취급한다? 무슨 취급한다? 변전소 취급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설령 건물 내에서도 5만 볼트 이상의 전압을 변성을 할 때는 무슨 취급한다? 변전소. 변전소. 저기 롯데월드라든지 타워팰리스는 154 kV를 직접 받잖아요. 그죠? 이렇게 5만 볼트 이상의 전압을 변성을 할 때는 설령 밖에 있는 지지물 위, 울타리가 없는 지지물 위라 할지라도 여기를 무슨 취급한다? 변전소 취급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개폐소. 뭐라고 씁니까? 개폐소는 발전소, 변전소, 수용각 이 외의 곳으로서 5만 볼트 이상의 전압을 뭐하는 곳? 뭐하는 곳이요? 개폐하는 곳. 뭐라고 한다? 개폐소. 개폐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급전소라는 게 있죠. 급전소. 이 급전소는 뭐냐? 전력 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는 곳. 전력 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는 곳. 그래서 이 정도가 일단 전력 계통의 기본적인 구성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바로 뭘 보느냐? 이 전선로에서 대부분이 다 뭐라고 씁니까? 가공 전선로.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가공 전설로의 구성을 보는데요. 바로 1장의 주요 내용이죠. 일단 가공 전설로가 구성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뭐예요? 뭐? 전선. 그죠? 전선. 그 다음에 가공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지물. 맞아요? 지지물. 그 다음에 또 뭐? 애자. 또 뭐? 시선. 쭉 나오겠죠. 그죠? 지금 1장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배울 내용. 첫 번째 뭐요? 전선. 두 번째요. 지지물. 세 번째 애자. 네 번째 시선. 이걸 정리한 다음에 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뭐가 나오냐? 이도. 이도. 이건 실기시험에서도 여러 번 나온 겁니다. 이도. 그죠? 이도. 그 다음에 요 이도를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설로 보호까지 공부하는 게 여기 1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에서 전력계통의 구성은 정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요 1장의 주요 내용인 전선부터 지지물, 그 다음에 애자, 시선, 이도 이런 순서로 봅니다.